자, 해봅시다. 자, 마 읽어볼게요, 이제. 자, 돈만 빌려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절박한 마음과 진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는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자, 밑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별표 치자. 관련 속담이 뭐래요? 앉아주고 서서 받는다 보이죠? 좀 알고 계세요? 보통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형들. 큰 돈이면 큰 돈. 경험 남으신 거예요? 저는 안 빌려줘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거의 못 받아요. 큰 돈. 큰 돈 거래를 해본 적은 없어. 큰 돈 거래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100%가 어딨니 세상에. 근데 주변에서 많이 봤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그 큰 돈 벌면 잘 생각하고 해. 잘 일단 계속 고민을 하시라는 거야. 알겠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막 F야, 막 감성이 막 호소해가지고 그래 빌려주 이러지 말라고. 알겠지?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연도의 빚을 갚을 것이냐. 밑줄.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식이었다. 별표.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서술자인 나의 이해 타산적인 면모가 드러난대. 계산적이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것도 무슨 성격이야? 소시민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다른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대. 계산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나죠. 자,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용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보증의 동그라미 별표, 보증을 서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다면 그렇게 해보시죠. 자, 그래서 보증 잘 봐.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권 씨를 도왔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장치래.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나는 뭐 했다. 나는 도와줬다 이거지. 물론 보증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보증은 무료 보증이 아니고 유료 보증이에요. 뭔지 아세요? 주택담보 보증이 대부분이에요. 주택담보 보증이 뭐야? 집이 있지. 그럼 집을 담보로 보증을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보증이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증은 그런 보증이 아니야. 아니, 신용보증이야. 신용보증. 알겠니? 자, 그래서 나의 무슨 성을 알 수 있대? 속물성. 계산적이라고. 알겠니? 자, 갑시다. 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고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대요. 자, 내려갑니다. 자,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자, 요거 밑줄 차례. 원장이 의사다 얘들아.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나 늦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 별표. 이거 나올 가능성 높아요.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그렇지, 써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야. 자신의 이득은 신경 쓰지 않고 상대를 위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소시민적인 사람이 아닌 거네. 자,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야, 그러면 원작 의사는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대기 중이야. 뭐가 되기를 대기하는 거야? 입금. 알겠지? 그럼 입금이 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수술을 시작하겠다는 거지. 되니? 자,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자, 밑줄.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 두어 번 문질렀고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별표. 뭐를 닦는 행위래? 여기 또 구두야. 무슨 회복? 무슨 회복? 자존심 회복.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이게 제일 비싸다고 쳐보자고. 하얗잖아, 그치? 그러면 막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살짝 묻었어. 그럼 어때? 이러고 있는 거야. 주변 상황 아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의 구두, 나의 신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왜? 이게 나의 뭐니까? 자존심이니까. 알겠지? 나의 자산이니까. 자,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 한 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고, 자, 나는 대신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서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약간의 봐봐, 무슨 감을 느낀대요? 죄책감이에요.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여기 별표 3개. 별표 2개겠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 위에 읽어볼까요?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권 씨의 자괴감이 내포돼 있대. 알겠니? 야, 그래도 내가 뭐 나왔다는 거야? 대학 나온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종의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에 권씨가 한 말로 밑줄 자신의 무능력한 현실과 대조돼서 권씨의 모습을 더욱 뭐하게 한다? 비참게 한대요. 자, 그럼 오른쪽에 6번 가보자. 6번 봐보세요. 자, 나가 기억처럼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자, 2번 보세요. 권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맞지? 2번이 정답. 자, 7번 보기 읽어볼게. 보기. 권씨는 과거 철거민 입주권 문제로 정부에 항의하다가 감옥에 갔다. 과거 고등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은 대학이야. 대학 교육을 받고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지식인이지만 현재는 전과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밑줄 자신의 구두를 소중하게 생각한대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거든. 3번 보세요. 구두는 권씨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므로 구두를 닦는 행위를 통해 꺾인 자존심을 되살리려 한 거야. 정답이죠? 자, 그 다음 8번 가보자. 권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에 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아까 뭐니? 오선생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알겠니? 체크하세요. 빨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 동그라미 쳐가지고 문제로 쭉 화살표 그어주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시작할게요. 자,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었던 어느 학부모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미쳤다. 산 골목 산 모퉁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자, 밑줄.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별표. 그에게 뭘 느꼈대? 연민 안타까움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자,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년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벗겨진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자, 그리고 밑줄.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별표. 자, 뭘 깨달았는데요? 바로 전셋돈입니다. 동그라미. 아, 이거네. 그럼 지금 봐봐. 서술자인 나가 있지. 나가 집 주인이야. 알겠니? 그리고 권씨 부부는 이 나의 집주인인 나의 뭐로 들어온 거야? 전세로 들어온 거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무슨 금을 냈겠어? 전세금이라는 보증금을 낸 거야.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나중에 나는 권씨에게 뭐를 돌려줘야 돼?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대충 알죠? 여러분들 전세. 맞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금은 보통 뭐에다 쓸까?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되면 실거주자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보통 전세는 우리 시대로 따지면 보통 몇 억이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러면 전세를 가지고 보통 뭐에다 할까? 어차피 나중에 돌려줄 돈이지만. 그럼 전세가 응. 그 아파트가 같이 있으면 아파트가 매매가 18억이라 치면은 전세가 한 12억이면은 그 전세를 12억 주고 들어와서 2년 동안 살다가 다시 나가면 12억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월마다 돈을 내는 건 없어요. 그건 월세예요. 그러면 12억을 돌려줘야 돼요. 당연히. 구리네. 왜 그래요? 대신 12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투자.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 대신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 깜방가지, 깜방가지. 근데 보통이 안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지?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너무너무 다양한 사례들이니까 어쨌든. 되게 사기네 근데. 왜 사기야? 근데 공짜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지. 12억을 줬. 야, 그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야, 그 돈 마련하는 게 쉽냐, 얘들아? 야, 현금으로 몇 억을 가지고 있는 건 쉽지 않아.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니야? 아, 받긴 하지만 그 막 안 돌려주고 막 버티는 놈들도 있어. 그게 전세 사기야. 뉴스에 막 나오는 거. 도망가 버리거나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는 정말 잘 구해야 돼. 알겠지? 너네 그냥 나중에 어쨌든 집 구할 때 부모님 모시고 가. 그게 짱이야. 엄마 아빠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마. 아니 저는 절대 그러지 마. 집 한 30살 넘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 저기 하라고. 어른이 나도 아버지 데리고 왔어. 알겠지? 아버지 뭐 장모님 다 데리고 갔어. 여기 우르르 갔어 우르르. 그래야지 뭐 안 당한다니까. 혼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알겠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치? 야, 사기 안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안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어쨌든 전세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더 일찍이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 어차피 나는 권 씨한테 나중에 이거 돌려줘야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지금 돌려준다. 아니지. 거기서 까면. 꼭 까면 되지. 돌려줄 돈이 10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 네. 그럼 거기서 90만 원 돌려주면 되잖아.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얘가. 그렇게 할 걸. 이거라고 지금. 왜? 불쌍하니까. 알겠어? 자,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밑줄 쳐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 야, 별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대?
생명보다 뭐를 중요시한다? 돈, 물질 만능주의, 비인간적 세태. 알겠니? 자,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불이 뭐예요? 미리 월급을 좀 땡겨받는 거예요.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 닥치는 대로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야, 서술자 걔도 괜찮네. 얘가 되게 좀 어때요? 속물적이고 소시민적이고 계산적이기도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권 씨에 대한 연민을 느껴서 동료들 주머니를 털고 월급도 미리 좀 땡겨 받아서 거금 얼마를 마련했대요? 1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지? 자, 금태 마비츠 안경. 자, 마비츠 안경 별표. 독일제 안경이래. 그럼 이거 뭐냐? 짝퉁이겠냐? 명품이겠냐? 명품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왜? 입금이 됐으니까.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친분도 없고 집안도 아니고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걸 알고는 혀를 끌끌 찼대요.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나 보자. 잠깐. 자,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자, 밑줄 치고 별표. 이거 의사 원장의 말이야. 권씨 비판한 거야. 권씨.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 번 안 비치지 뭡니까? 자, 밑줄.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방법도 여러 질일 겁니다. 별표. 지금 이건 서술자인 나가 의사 원장을 뭐 하는 것 같아? 조롱하는 말이야. 알겠지? 너나 잘해라 이거야. 너나 잘해라.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수술을 미룬 의사에 대한 무슨 거림이라고? 인정거림. 알겠니?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권 씨를 조롱했다니까. 돈 구해놨더니 이 새끼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나 잘해. 알겠지? 야, 너나 잘해. 애부터 꺼내면 되잖아. 이거잖아. 그치? 자,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안경의 원장은 한 차례의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퉁쳐버렸대요. 알겠죠?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 너무나 쉽게 끝났대요. 자, 밑줄.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 담배질로 4대인가 5대째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자, 요거 별표다.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나. 인물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했대. 자, 봐봐. 보통 우리가 소설에서 심리 묘사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직접. 두 번째가 뭐 있을까? vs 간접이야. 직접 뭐야? 초조했다. 이러면 직접이야. 근데 그런 거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담배 피고 막 했대잖아. 그러니까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게 간접이야. 알겠니? 자, 요거 별표 쳐놨지. 간접. 고추예요, 고추. 아들.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고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포대기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 둘째 이하를 다 차남이라 그래. 알겠니? 자,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고, 자, 잠깐만요. 제 어미배를 가르고 나온 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시게니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자,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아리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고 별표. 봐봐. 권 씨의 아들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내 아들인 동준이 놈을 낳던 날에 감격 속으로 빠져들어갔대. 오케이? 자,
따뜻한 성품을 가진 나가 부모의 심정으로 권씨를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주의사항 알려줄게요. 잘 들어 너희들. 어차피 문제 풀 때도 말을 해줄 거지만, 자, 소설에서 진짜 주의해야 되는 점 알려줍니다. 지문을 줬어요. 가 어쩌저쩌고, 나 어쩌저쩌고, 다 어쩌저쩌고 줬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 제시된 지문이 전체 지문이 다 들어갈 때도 있고 일부 지문이 다 들어갈 때도 있겠지. 맞아? 지금 서술자인 나의 성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니? 완전 똑같아? 조금 변화가 있어? 변화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제시된 지문에 따라 인물의 성격에 대한 정답이 똑같아서 다르겠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술자인 나는 이해타산적이고 속물적이다고 머릿속에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그걸 골라내면 안 된다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정답이지만 어떤 지문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제시된 지문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해 주셔야 돼. 이런 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6번. 6번이 아니죠? 9번. 자, 이 글에 대한 이해죠. 1번. 의사는 나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어요? 땡. 10번 갑시다.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나의 심리입니다. 기억 봐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자, 4번 보세요. 4번. 권씨 앞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권씨에게 돈을 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이 글에서 세속적이고 물질만능주의인 의사 성격을 상징하는 소재를 3어절로 쓰래. 명품안경. 뭐였어? 아까 명품안경. 금 3어절이니까. 금태의 마비치 안경. 알겠지? 써놓으세요. 금태의 마비치 안경. 금태의 마비치 안경입니다. 자, 이제 뭐 그다음부터 좀 재밌는 얘기 나오는데. 도둑질하는 거. 웃음을 참은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니? 자, 이 정도 일단 지우고 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여기 그날 밤 밑줄 치시고 별표. 물어볼 가능성 많다. 자, 언제래요? 나가 권씨 아내에 뭐 수술비를 준다래. 오케이? 겹친 거죠, 일이.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댔고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자,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전구 불빛에서 복면의 사내를 봤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살을 겨누고 있는 식칼도 봤다. 자, 밑줄.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누가 술을 먹고 강도짓을 해요? 그죠? 그래서 술 기운에 강도짓을 했으니까 강도가 초보자임을 짐작할 수 있대. 오케이? 그러니까 별빛 해야 돼. 자,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봐봐.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그러면 저걸 보고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했다는 거야. 자,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이엔 깨우고 싶지 않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고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자, 멱살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여기 밑줄. 강도가 초보자임을 알 수 있는 것 2입니다. 자, 만약 강도가 내 목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자,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자, 강도에 대한 나의 판단이죠. 자, 나는 복면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그 상대가 방면의 전문가가 못 되면 금방 알아차렸고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 건 용기를 돋았을 텐데도 자 밑주점 여기 잠깐만요. 자 복이 어딨냐?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기 별표. 권 씨의 착한 눈과 일치하는 강도의 착한 눈이라는 거야. 알겠지? 됐지? 두 번째. 주객전도가 뭔 뜻이에요? 여기?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야.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달랐다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강도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두려운가요? 내가 두려워하고 강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도가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네 글자 뭐라 한다고?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야. 알아두세요. 자,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끊어주세요.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자,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자, 다시 무슨 뜻이라고? 강도로서 뭐라고? 자격 미달이라고. 알겠지? 자,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자, 내가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는 길을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고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강도에게 오히려 조언을 하고 있죠. 자,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에 현금은 없소. 화장대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약간 있을 것이오.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네가 알아서 챙겨가시오. 자,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에게 뭐 할 것이오? 이로울 것이오. 자, 봐봐. 나가 오히려 강도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럼 별빛 해야지. 나는 강도가 권심을 이미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알겠지? 짜증냈잖아. 누가 강도한테 짜증을 내요? 그치? 그러니까 저기서 짜증은 뭐의 짜증인 것 같아? 약간 답답함의 짜증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12번 봐보세요. 12번. 자, 이 글에서 강도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3번 보세요. 착하게 생긴 큰 눈으로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를 두려워했죠? 네. 13번에 별빛이자. 이거 중요해.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5번 봐봐. 관찰자의 입장이지만 아까 뭐라 했지? 1인칭 뭐? 관찰자 시점이라 했어. 맞아? 그리고 서술자의 감정을 개입시켜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자, 그리고 2번 봐봐. 서술자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어 감정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술자가 불안하니?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에 5번 고르시면 되겠고 14번 기억의 의미입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강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야. 그럼 3번 보세요. 권 씨가 애초부터 강도짓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임을 비유하고 있다. 됐지? 그럼 5번에 좀 별 붙여볼래?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5번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것은 쉽게 결정해서 행동할 수 없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알겠지? 이게 아니고 애초에 권 씨는 강도를 할 놈이 아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4번에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지우고 갑시다. 오, 잘 지웠습니다.
자, 딱 하나 더 보고 한 번 또 끊고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그지? 누가 강도가 신발을 벗어요? 또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떠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 그래서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리던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어때요? 착한 강도죠? 자,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동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밑줄 이부자리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칼도 떨어뜨렸어요 지금. 자,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제대로 조롱했죠. 자,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고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자,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멱살을 거누었다. 자,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걸 일찍 간파했기 때문에 별표. 이미 누군 줄 아는 거야. 권씨인 줄 알고 권씨의 천성은 착한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권씨의 성품을 어떻게 제시했다고 얘들아? 직접적 동그라미. 그치?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렇지?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가볼게요. 가보자. 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대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됐고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게.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강도질을 많이 해본 사람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나는 자 밑줄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별표. 이게 나의 의도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되게 그렇습니다. 밑줄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물려서 별표죠. 끝났지. 이미 서술자인 나는 강도가 권심을 무조건 알고 있는 거야. 자,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자,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가를 향해 나갔고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죠.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결국 내 방법이 자 밑줄 그를 편안케 하기는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에 만들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씨의 자존심을 더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 문제 풀고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자, 15번 보세요. 15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자 이거야.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이야. 그러면 지금 전체 글이야? 제시된 카타의 글이야? 전체 글이야? 요 바로 위에서 글이야? 바로 위에서 제시, 그러니까 왼쪽 82페이지에서 글에서만 보는 거야. 알겠지? 쌤이 얘기했던 게 그거야. 자, 그럼 3번 보세요. 긴박한 순간에도 이성과 여유를 잃지 않는 성격이다. 맞지? 자, 16번 깡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강도는 아이가 깰까봐 걱정하고 있다. 정답. 자, 17번 기억에 대한 설명. 자, 기억 다시 한번 보자. 애당초 의도했던 게 뭐였죠?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자, 3번
강도를 안심시켜 편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였지. 근데 실제 결과적으로는 권 씨의 자존심을 더 무너뜨려 버렸던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잠깐 한번 끊었다가 마지막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